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쌀 5만 톤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왜 이러나 하는 시점에 미사일 발사, 북한 의도가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판문점 해동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형 잠수함 옆에서 찍은 사진 공개했지요. 규모, 재원, 위치 밝히지 않았지만 SLBM용 잠수함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쌀 5만 톤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보내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없다. 한국인 선원이 현재 북한에 9일째 억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곧바로 보내줬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죠. 오늘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로 보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사적인 위협,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9.19 군사 합의에 위배된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WFP와 그리고 북한과의 그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현재 WFP를 통해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동포애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체포를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등을 북한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곳곳에 쥐레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돼서 어쨌든 이 정보자산의 활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보고를 들은 저희 정보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예, 북한 왜 이러는 걸까요? 의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웅갑 위원. 네. 우선 1차적으로는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9.19 합의 기본적인 것도 서로 도발을 하지 않겠다,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위한 대화 중에는 그 한미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 예를 들면 북한은 미사일이라든가 핵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어떤 암묵적인 기본적인 어떤 규약인데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북한 측에서는 그런 어떤 대응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북한 핵을 문제를 놓고 계속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채널을 통해서 계속 대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또 어제 나왔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그 과거에 보기 힘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 합의 속에 이쪽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지금 움직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북한도 나름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좀 과시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미 훈련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상당한 그 어떤 거부 내지는 그 압박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어쨌든 그 많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좋다 여러 가지 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쉽사리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데 대한 불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다음 달에 열린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우호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상태 같으면 차라리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말하자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아주 어떤 공공연한 어떤 저항 라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우리 영공에 들어와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합동 훈련 또 그것이 볼턴이 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예. 것도 있고요. 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삐그덕거릴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했고 또 사격을 지시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아닌 사실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입체적으로 북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실무 협상 정도 가지고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얘기하지 말라. 확실한 말하자면 변화를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워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 의원께서는 어제 있은 러시아 중국 군용기의 도발과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이에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의 방금 지적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북방과 남방을 주도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현재 일본과 한국이 서로 간에 다투는 사이에서 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말하자면 합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떠봤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일정 정도 그러한 모션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런 내부적인 논의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다른 그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수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러시아 중국의 이런 도발과 어떤 뭐 괴를 같이 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판넬에도 패권이냐 평화냐 이렇게 썼는데 예.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른바 이제 도발한 부분은 그거는 미국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특히 중국의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 편에 계속 섰던 것이고요. 이런 패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평화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노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패권에 기대려고 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라고 하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반도에 비핵화 국면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측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패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조금 안 되겠다. 좀 우리의 이해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뭐 군사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에 다 우리 주변에 있어 왔던 문제들인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이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밑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런 위험들을 안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등한시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 속담을 쓰셨네요. 네, 저는 참깨 들깨 노는데 아주까리 못 넣을까. 지금 참깨, 들깨, 아주까리 다 예. 기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깨 들깨가 지금 러시아 중국이라면은 예. 북한도 내가 왜 여기 빠질 소냐 하는 예. 그런 걸로 보는데요. 저는 존재감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군사적 도발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보고 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의 틀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장거리 미사일은 안 된다.
그 레드라인은 지켰어요. 예. 단거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존재감 가시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쌀을 주는 거 안 받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저 뭐 금강산 왕각 이런 거 갖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혼란기에 그냥 그야말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기에 존재감도 과시하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낀 당신의 사면 초과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들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지금 아주 다각적인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깨 들깨만 있다고 예. 내 아주까리 잊지 마라. 예.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까리다. 네. 까불다가는 아주 깨지는 수가 있죠.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일단은. 왜냐하면 저뿐만 아닐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일본 관계는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참고 잘해줍니까, 지금? 아니, 이 와중에 사실은 적지 않은 쌀까지 좀 보내주려고 어떻든 간에 북한과의 대화를 현 정부 지난 임기 동안 내내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는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혼란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에도 잠수함 자랑하더니 미사일까지 쏴버렸습니다. 미사일 북한이 쏴는 거야. 늘 기싸움 형식으로 이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이해하고 싶지만은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냥 한 사람의 한민족의 국민으로서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시점에서 왜 하필 이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 최종욱 변호사께서 보시는 의도는요? 저는 이제 북한의 의도는 한마디로 이제 그 쌍중단, 쌍괴 병행. 이게 중국하고 북한의 그 비핵화 핵심 전략이에요. 쌍중단은 이제 뭐냐면 핵미사일 도발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연합훈련 중단을 동시에 하자. 이게 쌍중단이거든요. 쌍괴 병행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하자. 이게 중국하고 북한의 핵심 전략이에요. 근데 북한이 볼 때는 우리는 이게 그 연합훈련을 왜 하느냐. 바로 이게 19-2 동맹훈련처럼 이런 데 훈련을 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도 핵미사일 도발한다. 두 개를 동시에 중단해야 되는데 이런 데 쌍중단 전략 때문에 저는 의도라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데 훈련이 있죠. 훈련이 이게 미국의 옛날에 크리스토프 힐 차관보고 뭐라 했냐면 훈련이 없는 동맹 군대는 악기가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훈련 없는 게 동맹은 동맹이 아니에요. 그게 군대가 아니에요. 북한이 이게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훈련을 중단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이 3대 훈련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얼지 프리덤 가디언이나 키리졸브, 독수훈련 전부 이게 비핵화되기 전에 사실 이 훈련이 다 중단됐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이게 그 저자세, 북한의 굴욕외교 이런 게 오히려 북한이 오만 방자하고 이렇게 녹이 된 거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정웅갑 위원, 네.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직파간첩 검거된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남북한 간의 이런 대화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직파간첩이라고 하면은 암약하는 간첩이 아니고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정찰국에서 파견한 그 간첩인데 그것도 상당히 좀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로다가 상황이 변한 게 크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어떤 그 평화 프로세스 중에도 안보에 대한 경각심 또 우리의 어떤 보안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그번에 좀 철저히 한다라는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직파간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는 그 북한의 비난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저 정도면은 정말 북한의 진정성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편으로 보면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얼마나 통할 것인가. 실제로 기존에 말하자면 이제 김정일 체제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체제에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고 변화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미국과 그야말로 큰 담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도 여전히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강화되는 그런 것은 뭐 김정은 입장에서도 현 상태에서 완전히 바꾸라고 말하기 어려운 리더십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지고 갔을 때는 조금 더 김정은도 조금 더 극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하는 우리가 북한을 믿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스스로 내몰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